자, 일단 최동원부터 먼저 할게요. 요즘 프로야구 엄청 인기죠. 올해 아마 1000만 관중 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800만 넘었는데, 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사를 쓰면서, 야, 이제 프로야구는 스포츠라기보다는 국민 오락이 됐다라고 썼어요. 국민 오락.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든 지든 그냥 가서 같은 유니폼 맞춰 입고 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맛있는 거 먹고 맥주 마시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어울려서 이제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국민 오락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프로야구가 1982년도에 출범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제 5.18 이 무력으로 폭력으로 이제 쿠데타를 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정권 욕하고 전두환 욕하고 대물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이렇게 국민의 관심사를 좀 이렇게 바꿔 틀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어떤 저기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정권의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 전라도 광주는 혜태, 부산은 롯데, 대구는 삼성,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재벌 기업들한테 하나씩 다 이제 연고를, 그 지역에 연고 있는 재벌 기업들한테 너가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6팀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최동원이라는 선수는 하여튼 당대에 정말로 뛰어난 선수였어요. 그래서 한국 야구에서 최고의 투수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최동원하고 선동열을 꼽는데, 두 사람이 맞대결을 한 적도 있었죠.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적도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선동열도 워낙 뛰어난 선수였지만 그보다 최동원이 훨씬 더 뛰어났다. 정말 아주 압도적으로 뛰어난 선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야구가 82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81년도에 이제 그 세계 대륙간컵이라고 세계 대회가 캐나다에서 열렸어요. 거기서 최동원이 최우수 투수상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캐나다에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어요. 예? 토론토 블루제이스라고 토론토를 연고로 한 야구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동원이 던지는 것을 보고, 아니, 한국에 이런 투수가 있냐. 당장 메이저리그 가서 통한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요. 81년부터 85년까지. 자, 25명 주전 선수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써요.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이제 최동원은 이제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던지는 투수가 프로야구 출범하는데 프로야구에 안 오고, 미국 가면 메이저리그 가면 이게 말이 되느냐. 안 돼, 가지 마. 이렇게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못 갔죠. 그리고 이제 83년도에 이제 롯데 자이언츠라고 하는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그 다음 해까지 하여튼 쭉 엄청나게 혹사를 당했죠. 왜냐하면 최동원이 나가면 이기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최동원 어머님 제가 두 번 만났는데 얘기가 나와요. 자, 당시 롯데 감독님은 동원이가 나온 게임에서 지면 욕을 덜 먹고, 안 나온 게임에서 지면 욕을 훨씬 더 먹었다는 거죠. 아니, 왜 최동원 왜 안 내보냈어? 그러면서 최동원 안 나와서 졌잖아.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동원은 항상 출전하거나 아니면 출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원이는 매 게임 등판 준비를 했죠. 1984년 그 유명한 코리안 시리즈 혼자서 4승을 한 7차전에서는 얼마나 피곤한지 입이 비틀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유두열이 3런 홈런 쳐서 역전한 뒤부터는 공 한 개 던질 때마다 본인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경기 끝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뒤로 쓰러졌다.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그 뒤에 또 그날 최동원 우승을 하고 나서
호텔에 잠깐 갔다가 옷 갈아입고 축승회를 가야 되는데, 그 같이 있던 룸메이트 한문영 포수가 이제 형님 갑시다 이러니까 이거 침대에 푹 쓰러져가지고 나는 못 간다. 먼저 가라. 그러면 그냥 그 침대에 그냥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막 그냥 이제 있는 진행을 다 이제 짜낸 거죠. 그 정도로 이제 혹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혹사였냐면, 그 83년도에 입단해서 5년 동안, 5년 연속으로 투수가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상임을 받고 거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 시즌에 몇 이닝 이상을 던져야 된다. 그게 있거든요. 그거에서 기준 이닝의 2배 이상을 던졌어요. 5년 동안. 5년 연속. 그리고 요즘은 뭐 야구 잘 아시겠지만 완투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5회까지만 던져도 5회까지 던져서 3점 주면 그것도 잘했다고 이제 퀄리티 스타트라고 해서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5회, 6회 되면 이제 그 다음 중간 개투가 나오고 이제 9회 되면 투수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최동원은 83년 5년 연속으로 전 구단을 상대로 완투승을 했어요. 완투 경기를 했다고. 그 정도로 이제 막, 그냥 롯데는 그냥 그 당시에 최동원의 팀이었어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그게 뭐 드러난 게 1984년도 이제 한국 시리즈죠. 한국 시리즈 가기 전에 이제 삼성하고 했는데, 삼성이 롯데가 만만하니까 롯데를 한국 시리즈 파트너로 맞으려고 마지막 2경기를 일부러 져줘요. 일부러.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파트너가 롯데예요. 그만큼 만만했단 말이죠. 근데 롯데는 최동원이 있었죠. 한국 시리즈 7차전을 하니까 오케이 생각한 거예요. 1, 3, 5, 7차전에 최동원 내서 이기면 내면 우리가 4승으로 이긴다. 이렇게 계산 나온 거죠. 그래서 1, 3, 4차전은 이겼어. 5차전을 최동원이 완투했는데 졌단 말이죠. 그래서 2승 3패가 됐어요. 6차전은 이제 임호균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4회까지 잘 던졌어요. 3대1로 이기고 있으니까 또 바로 최동원을 또 낸 거예요. 그 최동원이 이겼어. 3승 3패가 됐어요. 마지막은 그 다음날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하루 연기가 됐어요. 그 바람에 다시 최동원이 또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한국 시리즈 사상, 한국 시리즈 한 40년 정도 됐는데, 모든 경기를 다 이긴, 4승을 다 한 경우는 아마도 저는 뭐 전무후무한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앞으로,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프로야구 존재하는 이런 기록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엄청나게 혹사를 당했죠. 그렇지만 뭐 최동원 선수는 정말 뭐 팀이 뭐 부른다면 언제든지 이제 나가서 등판해서 경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렇게 팀을 이끌어 왔던 선수인데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선수협의회를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이후에 내 선수 노조가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건데요. 최동원 선수가 그 당시에 국내 프로야구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제 후보 선수들, 뭐 2군에 있는 선수들을 챙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2군 선수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고기를 이제 먹이러 갔는데 그 2군 선수들이 고기를 너무나도 많이 먹고 빨리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좀 천천히 좀 먹어라. 괜찮다. 천천히 먹었는데 이 2군 선수들이 고기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엄청나게 먹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우리 2군들 그다음에 후보 선수들 현실이다. 정말 슈퍼스타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만 그 선수들은 일부뿐이고 나머지 전체 프로야구를 바치고 있는 그 선수들의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걸 이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뜻 있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선수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장받자라고 해서 선수협의회를 만들면서 최동원 이제 거기에 뭐 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롯데 구단에서 노조 만든다. 내지는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선수는 우리는 필요 없어. 최동원이 롯데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고,
예, 상징이 그때 롯데를 끌고 온 선수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프로야구 경기를 보러 몇 번 갔는데, 그럼 최동원 그냥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본인도 정말 이 롯데라는 구단, 아니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야구를 계속 정말 하고 싶어 했고, 여기서 은퇴하고 여기서 지도자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롯데 구단이 안 돼. 그러면서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삼성에 있던 김시진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예요. 국가대표 출신인데. 그 둘을 막 바꿔버린 거예요. 마트리에드를 시켜버린 거예요. 본인들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마트리에드가 돼버린 거예요. 89년도. 그때부터 이제 최동원이 입고 있는 유니폼에 롯데라고 있던 유니폼이 없고, 삼성이라고는 옛날에는 이제 그 한자로 석삼자 별성자가 썼잖아요. 그 유니폼을 입고 이제 뛰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 전에 너무나 많은 혹사를 당한 데다가 내가 원치 않은 팀으로, 그것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과보로 내가 정말 사랑했던 팀, 내가 사랑했던 도시, 사랑했던 팬들을 떠나야 했던, 그리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팀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한마디로 이제 멘탈이 확 떨어진 거예요. 멘탈도 떨어지고 또 경기력도 확 떨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 당시 박영길 감독님이 얘기하는 게, 그 최동원이 컵을 던지면 각이 그냥 팍팍, 이렇게 막, 배나무 각이 확 떨어져서 선수들이 치지를 못했대요. 근데 삼성으로 간 뒤부터는 이게 밋밋해지는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삼성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막 뛰어난 활약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평범한 선수로 그냥 유니폼을 벗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계속 롯데 가서 코치하고 싶다. 애들 내가 키워내고 싶다. 그렇게 계속 롯데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롯데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끝끝내 롯데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제가 2번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어머님의 마음속에 가장 응어리가 졌던 게, 하나는 첫 번째는 메이저리그 못 간 거. 그것도 사실 나라에서 못 가게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롯데에서 쫓겨나서, 눈치 않은 팀으로 가야 했고, 다시 오고 싶었는데, 정말로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하게 됐던 거. 그거로 인해서 우리 동원이가 속이 상하고, 그런데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암이 생긴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2011년도인가 그때 이제, 저희 대장암으로 이제 좀 고생하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그 스토리가 이렇고,